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14-5회가 되겠습니다. 14-5회. 자, 우리가 지금 대화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화법에는 5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경청. 경청할 때 꼭 들어야 될 것 3가지 영역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공감, 맞장구. 그리고 이제 3번째가 말하기입니다. 다 들었으면, 공감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내 말을 해야 되겠죠. 또 내가 말을 해야 될 상황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말을 어떻게, 어떤 억양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일단은 말을 안 하면서 상대방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 말을 하되 디테일하게. 우리가 지방에 내려가면 지방 말 중에 거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다가 거식이 그거 알지 뭐 거식. 근데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거식이라는 게 둘이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거를 거시기 있잖아. 그래,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 말 하면 도대체 뭔 소리야, 저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디테일하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말하고 싶은 무엇인지. 근데 말할 때 매너 있게 좋은 단어를, 좋은 억양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제 또 말 한마디로 부부가 이혼의 위기에 있다가 또 이렇게 해결이 된 이야기가 또 실려 있습니다. 278쪽입니다. 질문 하나로 위기를 극복한 어느 부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좋은 질문은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그런데 안 좋은 말, 싸나운 말, 폭력적인 말, 이런 말들은 관계를 막 파괴시켜버립니다.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가 있었다. 가정을 살리고 싶은 남편이 국리 끝에 어느 날 질문 하나를 던졌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당신의 오늘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가 이런 말 한다는 게 참 이게 어려운 거죠. 근데 이 남편이 애도 있고 그러니까 이혼할 수는 없고 뭘 어떻게 해봐야 될까? 그래서 언어를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당신의 오늘이 더 행복할 수 있겠는가?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니까 아무 말도 안 하죠. 남편은 다시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주면 당신의 오늘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아내는 시큰둥하게 말을 합니다. 나가서 쓰레기나 치우든지 말든지. 그런데 남편은 아내의 말이 기분이 안 좋았지만 나가서 묵묵히 쓰레기를 치우고 왔죠. 남편은 다음날 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오늘이 더 기쁠 수 있겠는가? 아내는 또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자동차나 좀 닦아주든지. 남편은 역시 퉁명스러운 아내의 말에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빴지만 묵묵하게 나가서 아내의 차를 닦아주었습니다. 남편은 매일매일 아내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죠. 내가 어떻게 해주면 당신의 오늘이 더 행복하겠는가? 점점 아내를 돕는 일이 익숙해지기 시작할 무렵에 아내는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당신에겐 내가 어떻게 해주면 당신의 오늘이 더 행복할 수 있겠어요? 자, 남편은 감동해 왔죠. 이들은 계속해서 날마다 이 질문을 서로에게 던져주었고 그들은 서로의 질문에 답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위기를 벗어나 행복한 목표를 이루어 갔습니다. 자, 좋은 말 중에는 이렇게 좋은 질문도 있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해주면 당신 오늘 더 행복할 수 있어? 더 기분 좋게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뭘 도와주면 오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말들을 하면 관계가 다 좋아집니다. 나를 도와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네. 근데 불평, 원망, 그냥 막 상대방에 대한 책임 추궁 막 이런 말들은 관계를 여지없이 다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요, 이혼하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은 싸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작이 돼요. 근데 이거를 말을 좀 할 줄 알면은 그 좋게 말 한마디로 싹 바꿔놓으면은 괜찮아지는데 그냥 싸나운 말로 막 하니까 같이 싸우고 나중에는 말을 안 하게 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는 법. 자, 말을 잘하는 법은 우리 G7 11권인 언어의 기술 또 이런 데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격성 안에 가면 언어에 대한 게 3권이나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좋은 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분노하고 있다면 유순한 말을 해야 합니다. 자, 잠언 15장 1절에는 유순한 말, 분노를 잠재우는 거죠. 유순한 말은 뭐냐? 공감하는 말, 존귀하게 여기는 말, 사과하는 말, 감사하는 말, 내가 희생하겠다는 말, 낮은 톤의 말들이에요, 이게.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고 매너 있게 말을 해라. 편집된 말, 디자인된 말, 아름다운 말, 좋은 단어를 골라 사용하라는 거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고 수고한 점, 고마운 점들을 찾아서 이야기하고 아이용법을 사용해라. 상대방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아픔을 전달하는 거죠. 비난만 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부드럽게 요청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디테일하게. 칭찬할 부분들을 찾아서 말하라. 지적부터 하면 안 돼요. 지적을 하더라도 좋은 말부터 칭찬할 것부터. 상처되는 단어나 톤을 부드럽게 하라. 직접 방법, 간접 방법. 네, 직접 방법은 직접 대면하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직접 얼굴 보고 대면 이야기를 하면 그냥 싸움만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편지, 스마트폰, 메일 이런 거 사용하면 좋습니다. 좋은 언어, 아름다운 언어를 연습하라.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말하라. 과거의 문제를 꺼내지 마라. 이 과거의 문제를 자꾸 꺼내면 이게 안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만 이야기를 해야지 과거를 끌어내고 미래를 끌어내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지 마라. 부모, 형제들을 함께 꺼내서 말하지 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말하라. 용납하는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라. 자신이 먼저 모범이 되는 말을 하라. 책임 있는 말을 하라. 불필요한 잔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약속한 것을 지키는 말을 해라. 자기를 낮추는 말을 하라. 상대방의 성공을 돕는 말을 하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말을 하라. 상대가 존귀하게 느끼도록 말을 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치유하는 말을 하라. 살리는 말을 해라. 자기가 좀 손해보는 말을 해라. 당장 승부를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미래의 기대를 가지고 말을 하라. 최후의 승리를 생각하고 말을 하라. 말한 것들은 행동해라. 훈계나 잔소리를 할 때는 상대방을 먼저 칭찬하고 공감하도록 하라. 네. 이게요, 참 좋은 말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안 좋은 말만 골라가지고 하고, 이게요, 우리가 뭐 요리를 할 때도 칼을 써도 골라서 쓰잖아요. 뭐, 큰 칼, 작은 칼, 예리한 칼, 뭐, 과도, 이런 거 다.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방법, 사용하는 단어, 골라서 쓸 수 있거든요. 골라서 쓰면 좋아요. 형용사들이 왜 필요합니까? 접속사가 왜 필요한 거예요? 그거 다요. 문장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문법만 할 게 아니라, 자, 미안해요 라는 말 한마디도 앞에 뭔가를 붙여봐요. 정말 미안해요. 그냥 미안해요 하는 말과 정말 미안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말을 할 때는 좀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말을 안 하면 안 되고 할 때 매너 있게 하고 좋은 질문 하나, 좋은 관계 갖기 위해서 좋은 질문들 뭘 도와드릴까요? 더 도와드릴 거 없나요? 내가 어떻게 해주면? 항상 이런 질문은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279쪽과 280쪽에 있는 말들 잘 기억하시고 좋은 말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